젊어서 빨리 부자 되겠다는 게 껄끄러우세요? 아니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되는 노마드 돈노입니다. 주변에 알뜰 살뜰 아끼고 또 아껴서 예적금이나 은행에서 추천하는 펀드로 이른 나이에 부자된 사람이 있나요? 정직하게 일만 하고 월급으로 부자된 사람이 있나요? 아휴, 꿈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게 꿈같은 이야기이고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 전까지는 금과 화폐를 바꿀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즉, 금으로 화폐를 사는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아무래도 실물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가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금의 가치 내에서 얼마든지 화폐와 금을 교환하거나 금의 가치만큼 돈을 찍어달라고 해도 괜찮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을 은행에 제시해도 돈으로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바꿔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1,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럽이 그들의 금을 미국에 주고 전쟁 무기를 많이 사들여서 결국 유럽의 금이 거의 바닥이 났고 이후 돈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돈과 바꿀 유럽의 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럽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베트남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유 금보다 더 많이 돈을 찍어내게 되고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달러는 금 같은 가치를 지닐 수가 없다라는 걸 프랑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미국을 상대로 금 인출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 혼란을 막으려고 금과 화폐를 바꿀 수 있는 걸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실물인 금과 상관없이 미국은 화폐를 정부에서 찍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각 나라별로 금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화폐를 막 찍어내게 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속 화폐를 금과 상관없이 각 나라가 찍어내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화폐만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각 나라 정부에서 직접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면 말이죠. 자, 이렇게 현 시점에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때 돈을 빌려서 실물을 사두고 실물에 투자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떨어지지만 실물은 그대로이기에 상대적으로 투자했던 실물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실물 가격은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예적금이나 은행 추천 펀드로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 아닌 계속 정부에서 찍어대는 가짜 실물인 화폐만 본인 재산으로 늘어가고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은 얼마나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선점하면 그만큼 시간이 실물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일까요? 바로 다들 아시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폐보다 실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은행에 빌린 대출을 바로 레버러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하고 그 대출 금액을 디딤돌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 레버러지라고 합니다. 이 대출 레버러지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현 자본주의의 원리이자 현 경제의 단면입니다. 자,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대출은 안 된다, 빚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돈을 몇십 년에 걸쳐 월급이나 수당으로 돈을 조금씩 모으게 되면 지나간 시간만큼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겁니다. 모이는 돈의 액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아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과 같이 돈을 실물과 바꾸지 않고 정부에서 돈만 찍어내는 이 현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양이 늘면서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돈의 가치를 그냥 두고 보지만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빠르게 돈을 은행을 통해 빌려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 자본주의에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 자본주의의 원리만 알면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당시인 2009년도부터 이런 걸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하게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아파트를 지금 왜 사냐, 이제 안 오른다, 무섭게 하락할 것이다, 절대 사지 말고 전세로 살아라 등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다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올 3월 바뀌게 되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부동산 시장은 또 움직일 것입니다. 정말 관심 있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아니라서 디테일한 부동산 지식은 알려드리기 좀 어렵지만 자본주의와 현 시대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원리만 알아도 부동산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젊어서 부자 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젊어서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인플레이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돈의 가치와 대비해서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찍는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또 작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실물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돈을 찍어내서 많이 풀어놓느냐 또는 적게 풀어놓느냐가 해당 시기에 실물 자산 가치가 내리고 오르는 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정부에서 풀어놓느냐 적게 풀어놓느냐가 실물 자산의 가치를 100%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안다면 언제 부동산에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물 자산이 아닌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 원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노마드 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